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인탑스 주문에서 알게 된 이익보전 주문의 단점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인탑스 주문 매매한 내역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자동 감시 주문을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엔 예약 주문만 썼었는데, 예약 주문은 말 그대로 예약 매도나 매수를 걸어 놓으면 한 달 정도 그냥 그 주문이 계속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가서 예약 매도 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냥 도달하면 알아서 팔리게 하는 거라면, 자동 감시 주문은 금액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에 맞게 이제 도달하면 매도가 되고, 또 신규 종목 자동 매수 기능을 통해서 일정 금액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살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예약 주문은 매수나 매도 딱 주문만 할 수 있다면, 자동 감시 주문은 이제 어떤 금액대를 설정해 놓고 이제 그 금액대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체결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동 감시 주문 같은 경우는 3달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매도나 예약 매수는 뭐 한 달만 가능하다면, 자동 감시 주문은 3달 정도까지 주문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길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자동 감시 주문에 있어서도 이제 매도에 있어서 이익 실현이 있고 이익 보전이 있고 손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 이익 보존 주문에 대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는 제가 워낙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최근에 한 달 전에도 한번 찍고 3주 전에도 찍고 며칠 전에도 한번 찍었었는데요. 인탑스가 요즘에 이제 주가 변동폭이 꽤 크면서 이제 주가 변동폭이 이제 꽤 크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자동 감시 주문을 어떻게 넣었는데 또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탑스는 뭐 플라스틱 케이스 제조 전문 업체죠. 과거 영상이 워낙 많이 제가 찍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삼성의 스마트폰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 때 많이 그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체 중에 뭐 1차 벤더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양을 납품하면서 이제 삼성과 함께 커온 회사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각종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도 플라스틱 관련해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2021년에 SD 바이오센서의 진단 키트, 요즘에 워낙 코로나가 확진자가 워낙 많아서 자가진단 키트도 많이 해보시는데, 자가진단 키트 보면 이제 그 시액 담겨져 있는 거랑 뚜껑 있잖아요. 그런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면서 매출이 급상승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탑스는 워낙 저평가된 회사고 삼성전자 단일 회사의 납품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저평가도가 컸어서 2012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매수만 해왔는데 평균 단가는 9,500원 꼴.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매매도 좀 했긴 했겠죠. 근데 어쨌든 평균 매수 단가가 9,500원 정도 였는데, 2021년도에 목표가에 도달해서 34,000원 정도의 목표가 도달해서 그 전에도 계속 팔긴 했습니다. 2만원대도 팔고 3만원대도 팔았지만 가장 비싸게 판 게 34,000원대였는데, 그래서 예약 매도가를 44,800원까지도 높게 설정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았고, 올해 42,000원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는 최고가가 이때니까 한 37,000원 정도가 최고가였던 것 같으네요. 근데 34,000원까지 매도했다가 개인적인 자금도 필요해서 29,700원에도 매도했었는데, SD 바이오센서의 진단키트 납품한다는 걸 알고 나서 작년 7월부터 재매수했죠. 작년 7월도에 꽤 비쌀 때, 이때 34,000원대부터 매수해서 쭉 매수했는데, 더 쌀 때도 막 많이 매수했으면 좋았겠지만 28,000원 정도 대에서 매수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그 SD 바이오센서에 납품하네 하면서 목표가를 61,000원까지로도 설정했는데, SD 바이오센서 진단키트가 매출 증가도 계속 이루어지고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해서 목표가를 61,000원까지 설정했었는데, 주가가 이제 쭉 이제 계속 매수했죠. 매수하면서 이제 8월 달쯤에는 목표가를 43,300원 정도로 수정합니다. SD 바이오 센서 매출이 기대보다 못 미쳐가지고 61,000원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만큼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를 43,300원으로 수정을 했죠. 그래서 43,300원으로 예약 매도를 걸어놨는데, 2월 3일날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2월 3일이면 올해 2월 3일이죠. 요때쯤인가 보네. 요때쯤 2월 3일날 요날 요 최고가를 찍은 날, 42,000원 최고가를 찍은 날 이제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되면서, 어디냐, 네, 요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되면서 43,300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놨지만 38,50원에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약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자동 감시 주문을 넣었죠. 그래서 46,500원으로 목표가를 수정해서 2021년도 목표가가 43,300원이었으니까 한 해가 또 지났으니까 2021년도에 46,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37,000원까지 떨어져도 팔리게 해놨죠. 왜냐면 이제 그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설정한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거는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단기간 급등한 거랑 또 빠질 수도 있어서 항상 더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막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46,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했지만 46,500원까지 더 올라도 팔리지만 37,000원까지 떨어져도 팔리게 이렇게 자동 감시 주문을 이익과 손실을 해놓은 거죠. 여기 보면 자동 감시 주문을 이렇게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 두 가지로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익 실현과 이익 보존으로 해놓은 걸 보여드리는 건데, 손실 제한으로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실현하는 것과 손실 보존 두 가지로 해놔서 지금 4만원대였으니까 46,500원까지 올라도 팔리고 37,000원까지 떨어져도 팔리게. 근데 바로 다음날 주가가 그냥 바로 하루 만에 폭락을 해가지고 37,000원까지 막 하락을 해서 뭐 장중에 37,000원까지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37,000원에 바로 팔리죠, 하루 만에. 그리고 뭐야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져 하면서 48,000원까지 다시 오르면 또 팔리게, 또 34,000원까지 또 떨어져도 팔리게 또 예약 매도를 걸어놨는데, 자동 감시죠, 자동 감시를 걸어놨는데 2월 11일날 계속 주가가 빠져서 34,000원에 또 체결이 되죠. 그래서 와 34,000원까지 이렇게까지 빠져?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빠질까? 그리고 얼마까지 빠지면 나는 다시 매수를 시작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매수 목표가를 설정한 게 3만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날 또 34,000원까지 떨어진 날 2월 11일 날 막 주가가 너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34,000원이지만 2월 12일 막 이렇게 11일 이렇게 됐을 때는 종가가 34,750원, 그러고 막 31,000원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31,000원까지 떨어진 이 시기에 주문을 넣어놓는 입장에서는 37,000원까지 다시 올라가면 좋겠다. 37,000원 올라가도 팔리게, 또 이익 실현 주문을 넣은 거죠. 근데 이익 보전도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34,000원에. 비록 34,000원에 팔렸지만 주가는 더 떨어져서 지금 현재 31,000원이니까 31,000원일 때쯤에 37,000원까지 올라도 팔리고, 그리고 이익 보전으로 해서 37,0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서 34,000원까지 왔을 때도 팔리게. 그러니까 34,000원은 돌파했는데 34,000원은 돌파해서 그 37,000원까지는 못 갔지만 34,000원에 다시 떨어질 때, 그러니까 37,000원까지 도달하면 37,000원에 팔리는데 37,0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서 34,000원이 다시 되면 팔리게 하는 게 이익 보전 주문이죠. 그렇게 주문을 넣어놓고 팔리는 건 34,000원에 최소한 34,000원에 팔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문을 일부 넣어놓은 거죠. 넣어놓지만 3만원에는 또 산다. 3만원이 워낙 싸다. 그래서 갭이 크진 않지만 하여튼 3만원에는 산다 해서 3만원에 자동 매수 주문도 넣어놓은 거죠. 근데 3만원까지 찍혔다가 조금 살짝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문 넣어놓은 게, 주문은 들어갔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아, 참. 근데 어찌됐든 요 3만원까지 떨어지기 전에 과연 3만원까지 떨어질까? 3만원까지 안 떨어지고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31,750원에 2월 16일날 이제 또 매수 주문 넣은 게 있고요. 그러면서 39,50원에도 또 매수 주문을 또 추가로 넣었죠. 근데 이제 3만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살짝 찍고 올라와서 내가 주문 들어간 건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열받아, 그냥 31,100원으로 주문 넣을걸,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죠. 그래서 39,50원에 사면서, 이게 3만원 찍은 다음에 39,50원에 사면서, 이게 2월 22일이니까 한참 뒤죠. 그래서 3만원 찍은 날 주문은 들어갔지만 체결이 안 돼서 못 사고, 2월 20일 며칠 뒤에 39,50원에 주문을 하면서 39,50원에 또 그 매수를 하면서 31,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게 딱 그 자동 매수 주문을 넣어 놓은 거죠. 근데 3월 7일날 들어와서 31,100원까지 또 떨어져가지고 3월 7일날 31,100원에 체결이 됩니다. 와, 31,100원에 체결됐네? 여기서는 이제 구간으로 다시 매수를 넣었죠. 그래서 3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수가 되고, 또 반대로 29,000원까지 또 떨어져도 매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29,000원에서 31,000원 사이로 움직이면 안 사게 되는 거고요. 이 구간,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구간으로 설정했을 때의 장점이, 주가가 그 사이에서만 움직이면 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사놓고 마냥 기다리는 답답함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29,000원 이하로 떨어져도 사게 되고 3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도 사게 되고, 그 구간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체결이 안 되죠. 주식을 안 사게 되고 이 사이를 벗어나야 사게 되는데 2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물타기가 되고 3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불타기가 되는 거죠. 근데 31,100원에 체결되고 이렇게 주문을 넣어놨는데 3월 8일 날 바로 다음 날 3월 8일 날 이게 보는 것도 힘드네 이게 날짜로 했을 때 3월 8일 날 이게 이제 그 주가가 막 더 떨어져 가지고 29,000원에 체결이 됩니다. 물타기가 됐네. 그래서 29,000원에 체결이 되니까 다시 역시나 31,000원 위로 올라가도 체결되는 건 그냥 두고 29,000원에 체결됐기 때문에 28,100원으로 이 3만원에 그 매수 주문 넣어놨다가 체결 안 된 아픈 기억이 있어서 100원 올려서 28,100원까지 떨어져도 체결되게 이렇게 또 걸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바로 이제 또 28,100원에 3월 14일 며칠 지나서 주가가 더 떨어져서 3월 14일 날 또 물타기가 됐죠. 3월 14일 날 28,100원에 이날 저가가 27,600원까지 떨어졌는데 28,100원에 또 주가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와, 또 떨어졌어? 왜 자꾸 주가가 왜 떨어져? 매수 이만까지 3만원인데 계속 떨어지네 하면서 근데도 뭐 싸게 사면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계속 주문을 넣은 거죠. 그래서 31,000원 이상으로 사는 건 냅두고 그냥 27,100원에 이하로 떨어지면 또 매수되게 28,100원에 체결이 됐으니까 27,100원 이하로 떨어져도 이제 매수되게 또 주문을 걸어 놓은 거죠. 근데 27,100원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3월 14일 날 최저가가 27,600원이고 27,600원이 최저가네요. 최근에서는 여기서는 그래서 27,100원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고 대신에 3월 17일 날 주가가 급등합니다. 저번에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식 취득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날 17%였나요? 하여튼 17% 급등하면서 31,000원 이상으로 올라서 34,000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31,000원 이상으로 되면서 이제 매수가 체결되죠. 이거 불타기가 되죠. 계속 물타기가 됐다가 불타기가 됩니다. 그래서 31,000원에 체결이 되고 매수가 체결이 되는데 그날 매도도 체결이 돼요. 이게 언제 주문 넣는 거냐? 바로 2월 11일 이후에 한 2월 15일 정도에 주문 넣는 걸 텐데 그 37,000원까지 올라가면 팔리게 해놨지만 37,000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떨어져서 34,000원 이하로 떨어져도 이익 보존이 되게 해놓은 건데 근데 이게 참 저로서는 슬픈 얘기죠. 이게 왜냐면 내가 34,000원에 팔리라고 한 거는 이익 보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34,000원 이상으로 올라서 37,000원까지 도달 못하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34,000원에 팔리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34,000원에 나는 이익 보존 주문을 넣는 건 37,000원에는 팔고 싶은데 사실 목표가는 46,500원이죠. 그렇지만 일부 46,5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익 실현 차원에서 37,000원에 일부 소량 팔아보자라는 생각으로 37,000원에 넣는 건데 최소 아무리 못해도 34,000원 이하로 팔 생각은 없다. 그래서 37,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떨어져서 34,000원이 되면 팔려라 라는 생각으로 이익 보존 주문을 넣어놨는데 이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냥 주문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34,000원에 체결이 됐냐 이거를 이제 이거 3월 17일자 뭐 이거를 분 단위로 보면 여기가 어딘가 3월 18일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가 3월 17일 날 1시인가요? 그리고 3월 17일 날 이렇게 2시부터 쭉 보면 34,000원이 여기잖아요. 그럼 34,000원을 돌파하죠. 이게 지금 1단 1봉이 아니고 이제 그 분 단위인데요. 그러면 34,000원에 도달하죠. 이때 이거 한 2시 3시쯤에 34,000원을 돌파해서 이날 가서 여기 34,000원 여기서 34,000원을 돌파했다가 몇 분 뒤에 살짝 내려온 거 요것 때문에 34,000원에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34,000원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이걸 하락이라고 보고 34,000원에 37,000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봉 차트로 보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분 차트로 보면 뭐 초 차트로 보면 더 심하겠지만 일단 초까지는 냅두고 분 차트로 보면 네, 분 차트로 보면 이게 어디냐 이게 3월 17일 날 34,000원 이거 넘어갔어 34,000원에 여기 34,000원에 살짝 올랐다 떨어지는 요 상황 때문에 34,000원에 체결이 된 건데 이건 너무나도 억울하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짝 올랐다 떨어졌다고 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37,000원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질 때 팔라고 한 건데
근데 얼마큼 오를지, 얼마큼 떨어질지 이건 알기 어렵죠. 그래서 그 아까 이익 보전 주문의 단점이 뭐냐? 그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익 보전 주문이 37,000원에 팔리게 하는데 37,000원까지 못 가고 34,000원 34,000원을 돌파해서 34,000원을 돌파해서 이 설명처럼 34,000원을 돌파해서 37,000원까지 못 가더라도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쯤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34,000원 되면 팔린다고 봐야 돼요. 이익 보전의 단점은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 흐름이라는 게 뭐 34,000원을 돌파하자마자 그냥 34,000원 근처에서 머물지 않고 쫙 계속 상승한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34,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내가 34,000원의 이익 보전으로 주문을 넣어놓으면 그 34,000원에 그냥 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익 보전 주문은 그냥 그 실질적인 이익 설명대로 되지 않고 그냥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보전은 혹시라도 내가 37,000원의 이익 실현 주문을 넣어놨지만 37,000원까지 못 가고 혹시 떨어져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가가 막 하락해 있으면 아까우니까 34,000원 이익 보전을 주문해 놓게 되는데 그 실질적인 그렇게 34,000원을 돌파해서 37,00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34,000원 돌파하는 시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여된다. 그래서 이익 보전 주문은 소량만 넣어놓으시길 권합니다. 많이 해놓지 말고 아주 분할 매도하면서 소량만 이익 보전 주문으로 넣어놓으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4,000원에 체결돼서 올해 목표가는 46,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34,000원이 얼마 팔렸기 때문에 이제 미련 없이 더 이상 뭐 주가 하락이나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목표가까지 기다려 본다. 46,500원에 팔 거다. 그렇지만 아무리 못해도 올해 처음 판 48,000원 정도에는 팔아봐야겠다 해서 이익 보전 주문을 새로 넣었죠. 그렇지만 많이 안 넣고 소량만 넣습니다. 왜냐면 46,500원에 팔리게 주문 넣는 거고 48,000원을 돌파해서 쭉 올라가서 46,500원까지 올라가면 팔리지만 46,5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48,000원일 때 팔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익 보전 주문을 넣어놓는 거지만 그냥 48,000원 되면 팔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놨습니다. 소량만. 그래서 이익 보전 주문은 그냥 올라갔다 떨어질 때 매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 반전에서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익 보전하는 거의 주문이 아니라 그냥 48,000원 도달하면 팔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넣어놓지 마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올해 목표가를 왜 46,500원으로 해놨냐? 그거 잠깐 설명만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순이익이 뭐 763억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그 올해 지금 여기 보면 올해 ROE는 한 15%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정도 이상의 그 이제 ROE 평균을 보여드리는 수치인데요. 물론 과거에 이제 핸드폰 케이스 많이 납품할 때는 굉장히 ROE가 높을 때도 있었고 삼성에만 납품하니까 이제 마진이 깎여서 낮을 때도 있었고 높았다가 또 막 낮았다. 적자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 이후로 적자를 본 건 딱 한 해뿐이다. 그리고 꽤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왔고 물론 최근에 ROE가 굉장히 낮았지만 ROE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얘기인데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14%까지 오른 거는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2나 삼성의 휴대폰 케이스 납품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SD 바이오센서 납품 비중이 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로봇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로봇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로봇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라고 하면 인탑스가 또 삼성 휴대폰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를 납품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삼성에서 만드는 로봇에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묶여서 또 급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뭐 테마주라는 걸 떠나서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SD 바이오 센서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 회사도 있고 다양해지면서 회사의 체질이 개선됐다. 옛날에는 장점이자 단점이 이렇게 삼성 한 회사에만 납품하는 게 그 납품 비중이 크다는 게 단점이었다면 이제 여러 회사로 납품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ROE가 지금처럼 뭐 15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진 못하더라도 한 11은 유지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목표 설정을 위한 ROE는 11 정도를 설정한 거죠. 그래서 11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후 2032년에 자기 자본이 1조 4,927억이 되고 순이익은 1,642억이 될 거다. 지금은 한 700억 되지만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ROE
이제 퍼 12, ROE가 11이니까 퍼도 한 11 정도 된다고 보면 10년 후에는 10만 9천 원 정도 주가가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그래서 46,500원에 사서 10만 9천 원대까지 10년을 기다리면 복리 수익률이 10%인데 그 지금 3만 원 정도에 사서 10년 후인 그 10년 후에 10만 9천 원까지 기다리면 복리 수익률이 15%가 된다. 제 투자는 연 복리 수익률 15%가 목표죠. 그래서 그 ROE를 이제 복리 수익률 15%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는 사야 연 복리 수익률 15%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3만 원 정도에 사서 이제 10년 후에 10만 9천 원 될 때까지 기다리던지 그 사이에 꽤 주가가 높게 형성되면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만 원 정도에 사면 연 복리 수익률 15%를 기대할 수 있는데 46,500원까지 오르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10% 돼서 제 투자 스타일은 연 복리 수익률이 15% 정도일 때 사서 한 10% 정도일 때 파는 게 이제 제 투자 스타일이니까 3만 원 정도에 사서 10년 후에 10만 9천 원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올해 안에 46,500원까지 오르면 복리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지니까 46,500원에 올해 안에 올라가면 매도하겠다. 그리고 꼭 46,500원이 안 되더라도 뭐 회사가 ROE를 11 정도 이상을 유지한다면 굳이 팔 생각이 없다. 근데 그 지금 인탑스는 계속해서 자사주도 매입하고 체질도 개선시키고 있어서 앞으로도 꽤 성장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제 ROE 11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래서 ROE 11을 유지한다면 계속 보유하는 거고 오히려 ROE 11을 넘어서 15나 20까지 계속 유지할 것 같은 게 보인다면 목표가를 높여야 될 테고 ROE 11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이면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올해 목표가는 인탑스 목표가는 46,500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6,500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굳이 올라가면 팔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보전의 단점은 이게 이익 보전에 설정한 가격을 뛰어넘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 파는 게 이익 보전의 목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그 가격 되면 팔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보전 주문은 가급적 적게 넣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오늘은 이익 보전이나 인탑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그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이익 보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더 좋은 주문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걸 아신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도 좀 써먹어 보게. 실제로 이렇게 그 이익 보전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방법이 있을까? 그 더 좋은 디테일한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있다면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하여튼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성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